앞으로 마스크를 안 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3일부터 버스와 병원, 집회 현장 등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코나 입을 대놓고 쓰는 이른바 코스크, 턱스크도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덕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만큼 감염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실제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600명을 넘었고 최근 2주간 확진한 자 중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통한 감염 비율도 13%로 높아졌습니다. 이들 장소 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할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별 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선 유흥주점 등 12개의 고위험 시설이, 2단계에선 300인 이하 학원과 종교시설 등까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입니다. 이 같은 행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바뀐 감염병 예방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한 달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이 아닌 마스크를 착용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혼자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새 확진자는 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연휴 기간 동안 첫날을 제외하고는 나흘 내내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평일보다 검사 건수 자체가 줄었다는 걸 감안하면 마음을 놓긴 어렵죠.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은 일주일 더 남았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명대로 시작된 연휴 기간 신규 확진자는 오늘까지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귀성과 나들이 인파 등으로 우려됐던 집단 감염 등은 당장 드러나지 않았지만 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평일에 비해 검사 건수 자체가 적었고 연휴 대이동에 따른 확산세를 파악하기엔 아직 이르기 때문입니다. 중반 이후되어야 새로운 감염 사태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저 50명 내외 안정된 숫자를 보이고 있지만 전혀 저희들은 마음을 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귀성 귀경객 중에는 부산을 다녀가 확진된 2명에 이어 일부 지역에서 추가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산발적 집단 감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오름 요양병원 관련 7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고 부산 진구 온 종합병원 역시 첫 환자 발생 이후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연휴는 오늘로 끝났지만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은 앞으로 일주일 더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는 계속 금지되고 수도권의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1종 업소는 여전히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정부는 특히 한글날부터 사흘 연휴인 이번 주말에도 도심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의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공휴일인 한글날이 낀 이번 주말의 연휴도 남아 있습니다. 또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는 11일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거나 낮출지 이번 주 중반 이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코로나 명절로 불린 이번 한가위 연휴,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의 명절과는 어떤 모습이 달랐는지 김건희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역, 평소 빽빽하던 대합실에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이고 기차가 도착한 승강장도 대체로 한산합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고향에서 돌아오는 귀경객으로 붐비던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자리가 다 많았어요. 그냥 빈 자리가.
친척분들하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다 왔어요. 이제 할머니는 다른 데 더 시골에 계시는데 거기는 이제 불안하다고 오지 말라고. 가족들이 대거 이동하는 대신 나 홀로 귀경을 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거의 뭐 명절 때 다른 데 고향에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다 안 움직이고 저만 왔어요. 이번 연휴 기간 기차 이용객은 약 121만 명, 250만 명 넘게 이용했던 지난해 추석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역시 하루 평균 437만 대로 지난해에 비해 14% 감소했습니다. 이동량이 줄면서 교통사고도 줄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교통사고는 331건으로 작년 대비 28% 넘게 감소했습니다. 평소 같지 않았던 명절, 고향길 대신 나들이를 택한 시민들은 아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연휴 때 한번 오랜만에 놀러 가자 해서 나왔어요. 고향은 안 갔다 왔어요. 전화로 뭐 그 정도 안부 인사만 하고. 우선은 가까운 친지들만 모여서 명절 분위기는 예전처럼 막 많이 나진 않았고요.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명절 기간 범죄도 줄어들었습니다. 추석 명절 전후 14일 동안 서울 지역에서만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범죄가 21.3% 감소했고 가정폭력 신고는 전국적으로 13%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과 지역 간 이동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